안녕하세요, 쌀셋 이섭입니다. 저는 매년 생일 선물로 저에게 셀프 선물을 하곤 하는데요, 작년 이맘때에는 오즈몬 포켓 3를 저에게 선물로 주었고, 올해 생일에는 액션 5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실 생일 선물이니까 누구도 뭐라고 하진 않죠. 와이프 역시도 조금 갸우뚱은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고프로 9를 가지고 있는데 왜 굳이 액션 5를 또 필요로 할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생각이 좀 바뀌게 되겠죠. 돈은 제가 버는데. 여튼 언박싱하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는 매뉴얼 같은 영상을 원하신다면 다른 유튜버 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사용하기에 적합한가에 대한 것, 그리고 포켓3와 오즈몬 액션 5와의 장단점을 조금씩 비교해 가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고프로 7, 고프로 8, 고프로 9에 이르기까지 나름 만족하면서 사용을 잘 해왔는데요. 근데 이게 액티비티를 예전처럼 자주 사용하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중에서 사용할 때는 참 편리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뭐 발열이나 화질이나 이제는 고프로가 망하고 좀 힘들어지고 있죠. 작년 생일에 구입을 해서 1년 동안 포켓3를 사용하면서 액션 5와 비교를 할 텐데, 일단 장점 10가지를 빠르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액션캠의 특징이죠. 튼튼하고 방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만지라고 주어도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포켓3는 사실 비 오는 날은 가방에서 꺼내지도 못하고, 아이들에게 만지라고 하기에는 짐벌 파손이 우려가 되니까 조금 겁나기도 하죠. 두 번째, 대기 모드처럼 잘 기다려주고 있다가 빠르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속도가 장점입니다. 사실 이건 이제 배터리를 빼고 넣었다가 다시 켜면 초기 부팅 시에는 속도가 꽤 오래 걸리지만 한번 동작을 시킨 다음에는 언제든지 빠르게 촬영할 수가 있는 게 장점이고요. 포켓3는 케이스를 빼내고 화면 돌리고 하는 과정이 예전에는 쉽게 느껴졌으나 액션 5를 만나고 나서는 아이들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속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좀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도 교체가 가능하죠. 촬영 가능 시간도 훨씬 길어졌습니다. 참고로 저는 배터리 2개를 추가로 주문을 하였고, 텔레신에서 나온 액션 3와 액션 4 전용인 배터리 충전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전은 95에서 96%까지 밖에 안 되는 단점도 약간 있지만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어서 늘 배터리 염려가 많이 되고 있는 포켓3와는 또 차별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포켓3에 충전되는 핸들로 사용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촬영하기에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아이를 키우는 집은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의 웃는 모습을 담기 위해 4K로 촬영을 하고 크롭해서 쓸 때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확대해서 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 역시도 4K로 촬영을 하고 있어서 배터리의 소모율을 비교하는 게 중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먹고 있잖아. 알았어? 네 번째는 화질입니다. 저조도에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영상을 담기에도 충분할 정도의 영상 퀄리티였습니다. 포켓3는 인물의 심도 표현과 화질에서 조금 더 유리한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 고프로 9보다는 액션 5가 훨씬 더 괜찮아 보이는 퀄리티의 영상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화각인데요. 저는 조아TV의 편노님의 영향을 받아 광각 렌즈를 오즈몬 포켓3에 늘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화각이 넓어져서 잘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케이스를 담을 때마다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사용을 해보니까 표준과 광각, 초광각을 지원하는 액션 5 프로가 더 편하고 좋았습니다. 위쪽이 오즈몬 포켓3의 광각 렌즈를 부착하고 촬영할 때의 장면이고, 아래쪽이 액션 5 광각 모드로 촬영할 때입니다. 확실히 화각 차이가 느껴지죠. 더 많은 화각을 준다는 것은 아이가 3명이나 있는 저에게는 다양한 장면을 담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포켓3에 아이들이 화각을 잡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의 표정을 담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시선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가니까요. 그리고 가끔 짐벌이 자기 멋대로 다른 방향을 향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액션 5는 영상과 같이 편하게 뒤집어서 촬영을 하고 있고, 덕분에 쉽게 아이들의 표정을 잘 담을 수가 있더라고요.
6번째는 모든 액션캠들이 지원하는 슬로우 모션이나 타임랩스 이런 거 말고 액션 5만의 추적 기능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제가 포켓3에서는 렌즈가 알아서 그 인물을 따라 추적하는 추적 모드를 가끔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액션 5에서는 렌즈가 따라오진 않지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 화면을 잘 나가면서 사람을 잘 따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드는 제가 한 번씩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설정 메뉴에 바로 두었고요. 7번째는 와이프와 저랑 데이트를 할 때 DJI 마이크 미니와의 연동성인데요. 2개의 마이크 채널을 지원하고 있고 찰떡 궁합이라 상당히 편리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이크가 작고 음질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희난이 많이 죽었네. 옛날에 소처럼 먹는 소식과 했는데, 외출을 할 때 보통 3-4시간 정도 하는데 그냥 옷에 붙여두고 사용하고 있고, 대기를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액션5를 켜자마자 빠르게 마이크는 연결되는 편이었습니다. 혹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르겠으나 가끔 마이크가 꺼져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시간이 좀 길어지면 말이죠. 그때는 다시 켜주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DJ 마이크 미니와 연결하실 때 액션5 화면에서 우측 중간에 그 메뉴를 누르시면 그 프로 모드가 활성화되잖아요. 그 위쪽에 오디오 옵션을 들어가시게 되면 마이크로 수음되는 음성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인값 조정이라고도 하죠. 8번째는 고프로에서 사용하던 기타의 액세서리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도 고프로에서 쓰던 미니 삼각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에겐 너무 편하더라고요. 9번째는 정말 케이스 없이 막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떨어져도 그렇게 고민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가끔은 이렇게 점퍼 주머니에 꽂아서 촬영을 할 때도 있는데 나름 편하고 괜찮더라고요. 일단 렌즈 커버가 있고 그 DJI 라인업을 제가 살 때마다 늘 DJI 리프레쉬를 가입한 게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마지막은 제가 뭐 대단한 유튜버는 아니지만 유튜버로서 영상에 대한 방향성인 듯 합니다. 화질을 더 좋게 그리고 더 예쁘게 담고 싶다면 사실 핸드폰 카메라나 소니 A7C 이쪽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듯 하고요. 저 역시도 중요한 날은 A7C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화질보다 아이들과 가족의 일상과 상황을 담는 게 목적인 분들에게는 액션5가 참 좋아지긴 했죠. 무엇보다 제가 자고 있을 때 알아서 와이프가 쉽게 액션5로 촬영하고 있으니까 더욱 좋죠. 포켓3처럼 1인치 센서로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화질보다 추억에 집중하기 위해서 액션5 프로에 대한 만족도가 큰 것 같습니다. 다음엔 액션5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 액세서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우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이 성향의 사람이 맞긴 한데 카메라를 들고 다닐 때는 좀 많이 조심스러워서 아이의 성향이 되곤 합니다. 지금 이게 고프로 9인데요. 고프로 9랑 비교해도 이건 커브인데 열린다고 하던데 아직 열어보진 않겠습니다. 설명서를 제대로 안 봐서. 촬영 중이야. 들어와도 돼? 운동 많이 했어? 왜 여기 있어? 아빠 내 손가락이가 있어요. 맞아요. 딸내미가 방송 잘하려고 마이크를 달아주고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오고 마이크 달아주세요 빨리. 네? 작아요. 나가요. 예.